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나운서 정은승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부 첫 시간은 토요 초대석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라디오 성공 전략과 주말 여행 정보 전해드리는 여행이 좋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요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씨를 예보하고 날씨 관련 정보를 전해주는 분들을 기상캐스터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미래를 전망하고 관련 정보를 전해주는 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미래캐스터라는 낯선 이름의 일을 하는 분인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채널 대표 황준원 미래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런 직함으로 네. 소개를 들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미래캐스터. 어떤 분이신가요? 낯섭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미래캐스터라는 건 제가 만든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생소해들 하시고요. 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 보고 신문 보고 그런 걸 챙겨보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바쁘셔도 일기예보는 다 보시잖아요. 네.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를 형식을 따가지고 미래예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미래 소식을 일반 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업을 만든 거죠. 미래캐스터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보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네. 확 갑자기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네, 점쟁이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네.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일단은요. 취직하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뭐 자격증 따기도 만만치 않고요. 네. 뭐든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직업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아니라 창직? 네네. 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맞아요. 창직이에요. 네. 제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 자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가 궁금해진 시기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문과생이에요. 네. 문과생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특출난 기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업직이나 뭐 인사과 이런 쪽으로 전전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 나중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래 강연도 듣고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더라고요. 근데 다니다 보면 너무 어렵게들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들이나 기자님들이나 전문 용어 쓰고 막 그러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들도 누구나 남녀노소 이런 걸 쉽게 그리고 SF 영화처럼 재미있게 설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던 건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잘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제 짚어주셨지만 미래를 가지고 이제 업으로 네.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네, 연구하는 맞아요. 분들을 우리가 미래학자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들 맞아요. 들어보신 이제 제3의 물결 이게 책 제목인데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네. 쓴 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래를 연구하고 또 미래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 뒤에 캐스터라는 네. 걸 붙여서 미래를 예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더 친근하고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확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뭔가 막 질문을 던지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미래 예보인데요. 그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 예보라고 하지만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1년 뒤, 3년 뒤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사실 현재 예보예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네. 고령화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1인 가구 증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AI 같은 이야기도 있을 텐데
이런 현재의 변화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라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저 소식을 조금 더 우리 기관이나 학교에 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뭐 강연도 다니고요. 방송국에서도 가끔 부르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딱딱하게 설명을 한다면 저 사람은 좀 말랑하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르시고 또 기업 같은 데서도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걸 전달하려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고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스마트 홈이라고 해가지고 공간 자체를 구해가지고 실험실이 있어요. 그래서 AI 스피커 한 7마리 있고요. 거기 AI 반려동물도 있고 막 이것저것 네. 써보면서 네. 어떻게 보자면 얼리 어댑터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뭐가 좋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체험해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미리 체험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쉽게 미래 소식을 전달할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 미리 체험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저를 가져다 쓰시죠. 그러면 어떤 주제든 미래캐스터 황준원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얇더라도 넓게 알고 있어야 되는 네, 그런 네. 포지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구자분들은 깊게 들어가셔야 되고 저는 네. 이렇게 얇게 넓게 가는 게 역할로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떤 정보를 듣고 싶어 하나요? 보통 많이들 요구하시는 게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정보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네. 또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고 들었어요.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나요? 주식 투자 이런 분들이 그러셔가지고 저도 경제방송에 한동안 많이 출연했었는데 저는 주식을 또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연결도 되고 네. 저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집단이 어디냐면은 학교의 진로지도 선생님들. 네. 그분들이 저를 거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참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전달 드리면서 저는 거기에 근데 주제들이 많이 정해져 있긴 해요. 주로 다루는 게 보통 인구 관련해서 고령화 관련해서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미래 기술 얘기들 온라인에서는 사실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 요청이 사실 많아요. 하지만 뭐 결국에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나열해 주신 것들 다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뭘 해하고 살아야 될지. 그러게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날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너무 많은데 몇 가지 분야 주제들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짧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인구 감소 현상일 것 같아요. 네. 저출산이 늘 우리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원래 통계청만 하더라도 이게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그걸 땡겨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출생아 숫자가 거의 약 33만 명? 근데 사망자가 3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 선이 깨지게 되면은 드디어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들이에요. 이 한반도라는 아주 유구한 역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가장 득실득실한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점에 있고 네, 정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교육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 뭘 하든지 경쟁 세상인데 이제 드디어 인구가 올해 감소될 수도 있고 내년에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됐거든요. 그럼 슬슬 경쟁도 완화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연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또 그럼 노동자들이 계속 부족해지니까 이제 이민자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맨날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한국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부족한 거죠. 이제 사람이 부족한 맞아요. 거죠. 네. 외국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또 자동화 기술도 더욱더 사실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자리를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제가 요즘에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가짜들의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도 사실 가짜 존재잖아요. 집에서 저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집 하나를 굴려면 한 3-4마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가짜 존재, 그리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가짜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돈을 절약해 주기도 하고 자원을 절약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구 배치만 해보더라도 미리 사보기 전에 가구 배치 해보고 괜찮으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염색도 요즘은 너무 잘 돼요. 증강현실로.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올해 아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신제품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식물성 가짜 고기가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식물 성분으로만 만들었는데 고기 맛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해가지고 가짜들을 앞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미래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회 변화, 기술의 변화, 중점적으로 저는 2가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네. 앞날을 설계해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 뭐 네.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께서도 그렇고, 네, 정말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옛날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학원 강사하면서 애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불쌍합니다, 진짜. 사실 어른보다 너무 바쁘고요. 제가 영어 과목을 가르쳤는데 영어를 1등급 맞으려면 거의 편집증 정도가 될 정도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외우고 틀리지 않아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좀 다른 삶의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그 목적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보여주는 역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앞으로 잘 살려고 사실 공부하는 네. 거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명히 사회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공기업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90%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이 그 길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 트렌드라는 걸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저는 이 얘기도 해줘요. 진로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처럼 직업 만들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사실 예전처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요즘 다들 지식을 어디서 얻냐면 인터넷으로 얻거든요. 공짜로 배우고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공장 가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집에서 뽑을 수 있고 네. 학위 자격증이 없더라도 뭐 SNS를 통해서 내 직업 내가 잘하는 걸 바로 홍보할 수 있다 보니까 기회는 늘 열려 있다라고 애들한테 많이 안심을 시켜줘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이젠 사회가 바뀌어서 뭐 어느 학교를 나온들 담보되는 것도 없고 보장되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재미난 더 거예요.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제 학교 현장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걱정하셨어요. 애들 공부 안 하면 어떡해요라고 했는데 요즘엔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느끼시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아예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네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학생들한테는 해주는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근데 100세를 살아갈 건데 지금 14살, 17살에 진로를 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한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40살에 내 직업을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할 시간이 50년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제가 강연 주제 중에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요. 말 그대로 이것저것 요소를 섞어가지고 나만의 요리처럼 레시피를 만들면은 기회들은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가짜 고기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올해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거를 요리하는 가짜 고기 요리사가 탄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채식주의자도 있고 동물의 복지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고령화 현상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미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
아니면 20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뷰티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네, 네. 이게 미용 치료예요. 할머니들 찾아뵙고 오랜만에 요양원 가서 마사지 해드리고 화장해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미용을 가지고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령자들. 그러니까 미래 트렌드를 이용하면은 내 관심사와 이렇게 섞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제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는 참 밝다고 봐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도 완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미래에 대한 설계를 네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중장년층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고요. 막연하기도 그쵸.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막 빡빡하고 당장 허덕이는 이 삶들을 해결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죠. 뭘 해보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시간을 내서 뭔가를 고민해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에요. 기성세대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라지면은 애들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들이 대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미래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살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편하게 아주 쉽게 그냥 하루에 1, 2분만 투자하더라도 미래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제 소식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말씀드리는 게 아예 트렌드와 상관없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제가 그 표현을 작품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술가들 보게 되면은 그 예술 작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트렌드와 상관없이 그냥 작품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떡집 하나를 하시더라도 내 떡 하나가 작품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꽃집을 하시더라도 이 꽃꽂이만으로도 아주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신다든지 하면은 트렌드와 상관없이 그게 작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게 생명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인이 미래까지 되는 거죠, 이어지는 장인이. 거네요. 예,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계속 변화한다 생각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잘 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예 작품이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기성세대 분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거를 찾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관점도 한번 새롭게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 초대석 오늘은 황준원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캐스터라는 새로운 직업과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